Perfect. Perfect. 현재 다산 네트워크스도 4%대 강세고요. 이노 와이어리스도 4%대 현재 대한광 통신까지 견조한 모습 나타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슈에 따른 상승 여파를 멈추고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넥슨 GT인데요. 넥슨 GT는 넥슨 매각세 여파로 1월 3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3거래일 동안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월 9일부터 해서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3거래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삼성출판사도 상호 가족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최근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8% 넘게 빠지면 16,6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금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트를 조금 바꿔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보겠죠. 자,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죠.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제 오른쪽 끝에 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승지 의원 오셨고요. 삼성선물에.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국방경제협력위원회 김상순 전문위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들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분위기가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글로벌리 그리고 우리 그 주시장도 작년 연말 그리고 새해 벽도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도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시장도 소폭이지만 그나마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주시장에는 비교적 안도감을 주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시황관을 조금은 이제 개선되는 쪽으로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사실은 작년에 상당히 안 좋은 국면에서 이 주식 팔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비교적 적극적인 시황관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죠.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경기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크로를 하고 펀더멘탈을 보다 보니까 예. 주가의 흐름도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하고 같이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글로벌 경제가 2017년,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달에 경기 전반이 고점을 치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국면에서 주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조금 떨어질 때도 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떨어졌죠. 예. 어쨌든 지금 이제 근데 또 한 가지는 경제라고 하는 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나빠지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관론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이제 네.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전형적으로 반전의 빌미가 마련이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경제가 나쁘다는 거 인정하고 이제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작년에는 그런 정책을 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나쁘구나 큰일 났다. 이거 이제 경제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는 시점이 이제 1년 정도가 지나면 나오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협상도 마찬가지죠. 타결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번 주도 이제 뭐 그까지 주가 올라갔습니다만 경제가 나쁘니까 경제가 좋으면 계속 싸울 건데 경제가 나쁘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는 그런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고 1년쯤 지나고 나면 이 반전의 이제 실마리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게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나면 보통 경기 나빠지는 게 한 1년 반 정도 가는데 그러고 나면 다시 경기가 터닝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봄 정도에 글로벌 경기 저점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순 연구원 어떻습니까? 미국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도 연말 연초에 있었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도 물론 차관급이지만 그 회의 중간에 류호 부총리도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차관급 실무회담인지 아니면 정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회담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무게감이 실린 그 회의가 종료가 됐어요. 달러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달러 지수 기준으로는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이제 올해 금리 인상 기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예. 1월 4일날 파월 의장 발언도 있었고 또 이미 12월 말에 나왔던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상당히 예. 도비시했는데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이 유연해질 수 있겠구나, 시장에 겁을 내고 있구나라는 스탠스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달러는 하락을 했고 사실 달러는 작년부터 너무나 이제 레인지가 공고합니다. 또 밑에 내려가면 또 이제 뭐 수요가 나오고 또 이번 예. 주에 삼성전자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뭐 그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달러 위안 환율입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7 위안을 넘는다 올해 뭐 그런 전망들도 있었고 사실 뭐 제조업 지표도 안 좋았고 물가도 안 좋고 또 지준율도 인하했었고 그렇죠. 위안화 약세, 위안화 환율 상승 재료들이 많긴 했는데 위안화 환율이 6.8 위안을 하회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저게 되고요. 사실 6.98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6.76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정도의 네. 그런 분위기가 저는 느껴집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에 일단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같고 예. 긍정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 무역 협상이 하루 연장되면서 베이징에서 이제 마감이 됐고 미국 대표단은 이미 워싱턴으로 이제 귀국을 한 상황입니다만은 이 귀국을 하는 즈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성공적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이라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 2년 동안 이제 익숙해지셨죠. 이제 어느 정도 성공되면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성공이고 또 상대방이 뭘 잘못하면 정말 엄청나게 뭘 잘못한 것처럼 이 극단적인 화법을 쓰니까 좀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한 성공을 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쪽에 중국의 입장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김상순 위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트럼프나 시진핑 주석이 좀 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내부적으로 국내 정치 문제가 상당히 부담이 커집니다.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을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내부 무마용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 쪽에다가 보내는 신호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좀 더 따라와 주면 좋겠어. 이런 격려 차원. 뭐 지금 숙제하고 있는데 예. 3월 1일까지 90일 중에 중간 점검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방학 숙제를 내줬는데 내줬죠. 3분의 1 정도 지난 다음에 방학 숙제 줘봐봐. 네, 그렇죠. 이제 괜찮아, 그래서, 이 정도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대로 하고 있어 숙제 뭐 이런 거고요. 예. 그래서 차관급이 갔는데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맞아? 이렇게 이제 중국 측에서도 예. 서로 필요에 의해서 점검하면서 국내 정치로 활용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탐색전인데 이게 바로 이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아마 장관급 회의가 예.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좀 더 지금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과정을 장관급을 통해서 아마 조정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이제 할 텐데요. 근데 두 가지 문제 이번에 나온 게 있어요. 뭐 이제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예. 조금 진전이 됐다고 보는 거는 일단 1조 는 3개월 정도 전에는 미국채 10년짜리가 이거 내려오지 않으면 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2.5대까지 빠졌던 게 올라가는 국면에서 위험자산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요? 왜 이런 국면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까? 글쎄요, 금리하고 주가하고는 이게 예. 이 서로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가령 연기금이 주식을 투자하려고 그러면 장기금리가 높으면 연기금이 투자할 리가 없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장기금리가 뚝 떨어지고 나면 연기금이 주식 투자를 늘립니다. 이렇게 자산 대체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예.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죠. 근데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자산 대체 효과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